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합니다. 트럼프 2.0이 시작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또 IRA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확정은 안 됐는데 역시나 부담스러운 요인들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주식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주기로 한 돈인데 그렇잖아요. 반도체 보조금 네. 그죠? 그리고 IRA 세액공제도 지금 주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걸 이제 안 준다. 뭐 행정명령을 못하게 하니까 또 법원에서 제동 걸고 그죠. 어쨌든 간에 반도체 보조금을 제대로 줄 거냐, IRA 세액공제, 그다음에 자동차 보조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그 섹터들의 영향이잖아요. 예,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좀 언급했던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 우리나라 좀 혜택을 받던 반도체 보조금이라든가 IRA 세액공제 같은 첨단 산업 세액공제 같은 이 세제 혜택들이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강경한 입장은 이미 좀 확인을 했었고 네. 일단 당선하고 나서 일단 뭐 행정명령에 좀 서명을 하면서 이런 우려감들이 좀 본격화가 좀 됐는데 네. 이게 28일 날 좀 현실화가 지금 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대행이 뭐 각 정부기관에 반도체 보조금 그리고 전기차 세액공제, IRA 세액공제 관련된 모든 보조금이 좀 포함된 그리고 대출금의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런 네. 문서들을 지시 문서들을 이제 각 정부기관에 좀 보냈는데 같은 날 이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에서 보류 명령이 좀 내려지면서 좀 제동이 걸린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제동이 좀 걸리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 받기를 좀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요인들이 다 이제 중단이 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 좀 제동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들이 어떻게 좀 수정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행정부의 상무부 지명자 인사청문회 발언에서도 반도체 보조금의 확정 계약 이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표명했다는 점. 그 이제 관련해서 뭐 그 이전부터 이미 지급했던 보조금 그리고 대출금도 회수를 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IRA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칩스펌에 관련된 어떤 이 노이즈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됐었고요. 다만 이제 TSMC가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 이제 4분기 때 1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일부 좀 수령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근데 그 4분기에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 조건 이제 취임하기 전이니까요. 그죠? 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남은 거 막 그냥 몰아주려고 막 결정하고 줬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받은 거보다는 이제 1분기에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예. TSMC의 메시지 네. 칙을 좀 보면 1분기에도 무난하게 좀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온도차가 좀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받을 사람 받으려는데 줄자가 줄지가 문제인 거죠. 뭐. 예. 그 두 가지 이제 요인이라면 예. 과연 이제 칩스법에 관련된 보조금 그리고 대출 지원금을 정말 중단할 것인가 예. 또는 IRA 세액공제를 정말 중단할 것인가.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폐지 축소는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미 일부 차종들이 지급이 좀 일단 올해 뭐 1월 기점으로 많이 좀 감소가 됐죠. 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칩스법 그리고 IRA 세액공제가 좀 가장 큰 화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여론들을 좀 보면 지금 공화당 안에서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특히나 IRA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을 좀 빌미로 해서 여기에 이제 공장 유치를 좀 하게 된 것인데 이 세액공제를 만약에 뭐 중단시키거나 뭐 폐지를 하게 된다면 투자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의 경우에도 네. 일단 뭐 투자 부분의 제동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좀 크게 우려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건 좀 단발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안에서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에 관련된 생산 그런 기지를 많이 유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확대 부분에 관련된 베네핏을 세공제로 좀 다시금 좀 맞물리면서 그렇겠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우려감들은 일단 뭐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장기적인 영향에서는 좀 다시 수정되거나 좀 우호적인 어떤 여건으로 선회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추론을 좀 합리적인 추론이나 뇌피셜을 해보면 전기차 보조금은 트럼프는 폐지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죠? 네.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자체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네. 거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조금 폐지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고 IRA 세액 공조도 다는 못 줄이지만 뭔가 좀 축소하려고 할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반도체는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긴 주는데 야 너 뭐 하나 더 내봐, 더 내놔봐, 그죠? 예, 주긴 펜딩 해놓고 안 준다고 못 해. 이게 주긴 줄 텐데 이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뭐 딴 거 없어,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장을 또 가지고 온데 그러면서 뭔가 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렇게 좀 추론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반도체 보조금 반도체 영향이 있는 거고. IRA 세액 공제는 이제 2차 전지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지금 멕시코, 캐나다 이게 추가 관세 매기면 우리 기업들도 지금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크게 지금 뭐 네. 추가 관세 부과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예.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에 이제 이 현지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뭐 배터리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멕시코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공장을 지금 캐나다에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물량들이 향후에 관세 부과에 관련된 영향은 어떻게 좀 변할까? 이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멕시코의 경우에는 전자 회사들 그리고 이 기아차 현지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품사들이 좀 대거 좀 포진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피해 규모가 뭐 단순하게 미국 법인이 가장 큰 피해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릴 바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작년 기준에서 양산 차종의 한 15%에서 많게는 한 20%가 멕시코 현지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좀 공급된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완성차 빅3 업체들이 전반적인 전체 이 양산 물량이 한 15% 정도에서 많게 20%가 미국으로 좀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아가 작년 대비해서 약 3% 정도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큰 피해를 좀 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어떤 이슈들은 멕시코에 좀 이 생산 거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뭐 도요타 자동차가 전체 양산 물량이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에 반사 수혜가 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부각이 좀 됐었고 다만 전체적인 또 투심은 멕시코의 추가 관세 이슈가 멕시코의 어떤 추가 관세 이슈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수출 규제로 좀 맞물리면서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피해는 좀 유력한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타격도 좀 불가피하다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 좀 협상용 이후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자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급했던 한국산 세탁기가 많은 관세를 내고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의 어떤 생산 기지가 미국 안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향후 이런 부분들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시설 투자를 통해서 그래요.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영향도 관점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은 단기적보다는 좀 빠르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출하면 관세 매긴다고 그러니까 멕시카나 캐나다로 간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북미 그 협정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곳에서 생산하면 미국으로 가기가 용이하다. 네. 그래서 이제 간 건데. 네. 아니 트럼프 선생을 와갖고죠. 이제 또 자기네 나라에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럼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던가, 그죠? 인건비 비쌀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죠? 네. 캐나다보다도, 그죠? 미국이 멕시코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제는 또 미국으로 뭐 불가피한 거죠, 그죠? 지금은, 그죠? 뭐 생존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의 생산은 이제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그렇죠. 이미, 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차가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비중은 낮다. 네, 그렇죠. 현대차는 미국으로 들어가 있다. 네. 그럼 뭐 자동차 업종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건 아니네요. 네, 반사 수혜 가능성들은 네. 좀 충분히 일본의 이 북미 공급량,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좀 공급하는 네. 전체 양산 물량이 한 20에서 25%를 좀 추정했을 때는 상대적인 어떤 수혜로 좀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전 좀 일종의 좀 OEM이죠. 반제품을 멕시코에서 양산해서 네. 미국 안에서 조립 공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간다면 오히려 관세 부과를 자연스럽게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체적인 어떤 총 생산량이 한 80% 정도의 수준의 반제품을 미국으로 유입해서 여기서 이제 조립 형태로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서 일부 반제품에 관련된 공정들의 70-80% 정도를 삼성이나 LG가 외주를 줬고요. 이 부분을 국내에서 조립 마감을 해서 이제 공급했던 예. 그런 것들과 좀 절차를 좀 비슷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이외의 어떤 사항들을 좀 봤을 때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관련된 국내 영향은 당장은 좀 미미하지 않다. 당장의 어떤 큰 영향은 없는데 보편적 관세에 대해 어떤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글로벌 각국들의 무역 규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좀 네. 변수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향들은 다시 또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정공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이 트럼프가 시행하고 있는 관세나 보조금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봤고요. 반도체 보조금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IRA 세액 공제는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따로 좀 얘기할 거니까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전기차 보조금이나 혹은 이제 그 멕시코, 캐나다를 막음으로 생기는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사실 메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그럼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 궁금한 게 사실 밸류만 보면 그죠? 네. 자동차는 뭐 PR이 뭐 4배 5배일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했고 좀 올라올 만하면 뭐 한 방씩 맞고 그죠?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다는 부품주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좀 가는 것도 같고요. 그죠? 네. 자동차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24년도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일부 자동차 판매량이 소폭 좀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고부가 차량들에 대한 출시가 북미 시장을 통해서 이익 개선을 좀 이뤄냈다죠. 차는 상대적으로 덜 팔리지만 오히려 이익 지표가 좀 더 양호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예. 고사양 가격대가 좀 높은 이 프리미엄 차종의 어떤 선박 효과가 좀 작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기조는 올해도 좀 비슷한 유형으로 좀 이끌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량에 관련된 피크 우려감들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제기됐던 부분들이 일종의 좀 노이즈가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더해서는 뭐 보편적 관세가 좀 부과됨에 따른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생산량과 좀 맞물리는 판매량에 관련된 판매량의 어떤 이 관세 어떤 변수 요인들이 하나의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동화 모듈 부품을 유럽에 많은 거점 좀 보유했던 현대모비스가 올해 이익 추정 성장치 한 20% 정도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 HL 만도도 중국의 수요가 좀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원화될 수 있는 부품들의 이 양들을 좀 더 추정해 보면 자동차 판매량과 좀 상관없이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와 HL만도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성들이 좀 더 좀 주목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자율주행이 완전 상용화 관점에서 지금 하반기부터 무감독 FSD가 좀 출시된다는 그런 기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카메라 모듈과 센싱, 그다음에 라이더 센싱과 좀 겸용되는 전장형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이제 2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올해 충분한 어떤 실적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 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쏘아 올린 공, 강력한 정책들에 따른 섹터별 영향들 짚어봤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